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입니다. 오늘 저희 학과와 그 다음에 JC 작가 컴퍼니죠. JC와 함께 하고 있는 웹소설, 웹문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재학생 및 예비 입학생 분들께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재학생분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웹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웹툰이라던가 웹문학 전체 이것의 작가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상업 출판 혹은 뭐 유료 창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출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실제로 그런 출판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굉장히 유수의 이 웹문학 업체인 웹 콘텐츠 업체인 JC와 또 어떤 계약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확보한다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 학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기대되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성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정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굉장히 좀 정식적으로 보이죠. 정식적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 컴퍼니 JC의 김종방 이사님하고 그리고 홍주희 PD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대담 형식의 특강 어떻게 보면 뭐 특강이라는 말은 조금 딱딱할 수 있고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명 동영상이다, 안내 동영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편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김종방 이사님하고 홍주희 PD님 모셨습니다. 두 분 한번 이사님부터 네. 자기소개 한번 편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가 컴퍼니 김종방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학생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해서 웹소설에 관련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컴퍼니에서 신입사원 팀 이제 홍주희 PD입니다. 네. 웹소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 정말 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 JC와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조금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과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과 입장에서 사실 이 멘토링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문예창작학과는 물론 문예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 학과. 그러니까 작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작가로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학교에 다녀서 이 학과에 다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면 이렇게 작가가 되는 경로를 확보할 수가 있구나. 이 감각을 주는 것이 사실은 문예창작학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웹문예창작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는 아직은 좀 굉장히 신설 학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신설 문예창작학과로서는 실제로 내가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감각을 심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스를 밟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그냥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JC와 우리 학과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기쁜 일이고 학과장으로서 너무 기쁜 일이고 또 학과로서도 굉장히 학생분들께도 또 자랑스럽고 우리 학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과 입장에서의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고요. JC 입장에서의 또 이 프로그램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뭐 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면
뭐 사람분들을 이제 뭐 독자분들이나 작가분들이나 다 저희 회사를 JC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JC가 이제 작가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법인명은 작가 컴퍼니고 저희 회사에는 뭐 총 3개의 레이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남성향 소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JC 미디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향 전문으로 하는 로제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레이블에서 출간된 작품을 웹툰으로 만드는 웹툰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저희 작가 컴퍼니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작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런 회사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저희 회사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어떤 뭐 플랫폼이나 뭐 회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작가분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좀 건강한 시장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웹 사이버 문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서울사이버대학 웹문예창작학과와 어떤 멘토링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대학은 어쨌든 뭐 실기 지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론의 영역에 좀 가깝습니다. 4년 동안 배우는 커리큘럼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힘을 보태려는 이유는 여기서 좀 채우지 못한 그런 실전에 대한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로 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번 멘토링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뭐 첨언하자면 저도 사실은 JC가 워낙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작가 컴퍼니의 약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MOU를 사실은 진행하면서 알게 돼서 아 여기가 작가 컴퍼니였군요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좀 전에 김 이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요즘 대학 교육이 실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취업 준비를 굉장히 중시하긴 합니다만 저도 여러 국문과와 여러 문창과에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행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한계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가 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실제로 그 정말 실기와 어떤 그런 실용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런 코스를 밟도록 해주는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데 이번에 사실은 그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과가 JC라는 실제로 현 필드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더더욱 아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좀 도움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 그 뭐랄까 약간의 어떤 서두 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제가 조금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지금 그 멘토링으로서 일단 2021학년도죠. 2021학년도 1학기 지금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 학과에서 멘토링 신청을 해준 학생이 한 10명 남짓 되고요. 그 중에 거의 다 원고를 저한테 일단 그 학과의 그 멘토링 자기소개서와 신청서와 그 다음에 그 원고 멘토링용 그 웹소설 전반부 원고를 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합해서 JC에다가 이제 넘겨서 그 피드백을 이제 기다리는 형태로 웹소설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지금 벌써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남짓되는 학생이 보내줬고 그 다음에 지금 10명 정도의 작품이 지금 JC에 넘어가서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고 또 그게 계속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요거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 학과와 그 다음에 JC에서 실제로 학생을 작가로서 길러내고 그 다음에 또 작가를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한 같은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계속 저희 학과에다가 나는 멘토링 받고 싶다라고 원고를 하게 되면 또 TO가 발생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 멘토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물론 여러분들도 조금 좀 말하자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시 모집이라는 것은 일단은 원고는 상시 받는다. 그 다음에 멘토링에 대한 어떤 이런 의뢰 같은 것도 상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학과에
작품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의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업체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면 그 이후에 사실 그 멘토링의 절차는 JC 쪽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PD님이 먼저 좀 설명을 아, 해주실까요? 네. 네네. 일단 원고가 들어오면 이제 남성향 작품은 김종방 이사님께 가게 되고 여성향 작품은 이제 제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각 장르 특성에 따라서 이제 원고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멘토링 진행할 수 있겠다 하면은 바로 학생분들 이제 연락처나 이메일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요. 약간 원고는 조금 아쉽지만 가능성은 있겠다 했을 때는 좀 다른 원고로 다시금 이제 그 재요청의 주십사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멘토링 원고가 선정되면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제 첫 번째 피드백을 전해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멘토링 받는 학생과 이제 저의 그 기간을 조율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저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종합적인 피드백으로 이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멘토링이라는 게 사실 도제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창작계에서 좀 많이 있는 그런 방식인데 공통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정해뒀지만 간단한 질문 같은 거는 좀 수시로 뭐 카톡이라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만 잘 하시면 크게 뭐 멘토를 활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이 사실은 좀 빨리 쓰는 학생도 있고 좀 늦게 쓰는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마 좀 이런 개인들 그 말하자면 예비 작가로서의 어떤 편차는 사실 굉장히 심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줄기도 있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나 어떤 그 준비 사항이나 이런 속도에 따라서 조금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편 정도 되는 작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 작품을 받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혹시 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특징 이런 사이버대 학생들 서울 사이버대 학생들의 소설 작품은 좀 요런 성격이 있네 라든가 요런 건 장점이네 요런 건 단점이네 요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딱 좀 배우고 오셨구나. 좀 기본기가 잘 돼 있고 뭐 어떤 연출이나 흐름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현업 시절에 그러니까 뭐 편집자 시절에 정말 많은 사이트에서 많은 글을 봐왔지만 정말 기본이 없이 뭐 어떤 목적지 없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런 대학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학습이 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강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뚝심 있게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공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은 보이는 네네, 거죠. 가능성에 아무래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성향 원고의 이제 장점과 단점은 네. 좀 하나로 이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특이하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게 장점이자 그 단점일 수가 있는데 이제 트렌드 조사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독특한 걸로 하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소재로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은 분명히 장점이에요. 큰 장점이지만 이게 너무 마이너한 성격을 띠면은 사실 웹소설 장르 이제 독자 이제 특성상 조금 주목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요 플랫폼에서 어떤 키워드가 유행을 하는지 일단은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러한 마이너한 장르로 도전한다는 의식은 분명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욕심이 있는 그게 제일 저는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사실 다음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저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실 테지만 웹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제 유료 작품을 완결 원고를 보내놓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 홀가분한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홀가분하고 약간 섭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업체에다가 작품을 보냈을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되돌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려 받았던 거는 다시 써보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도 지금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런 어떤 심리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트렌드를 조금 좀 파악을 별로 안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학생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을 다 밀어놓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웹소설 업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류로 하게 되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럼 그런 것을 쓸 줄 안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그 어떤 쓰고 싶은 것을 접합시켜 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좀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조금 이 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래도 그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공부다. 네. 사실은 그게 일반 문예창작학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문예창작학과에서도 내가 원래 쓰고 싶은 건데 그거는 신춘문예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때 교수님들 똑같은 말씀 해주셔요. 신춘문예 트렌드 쓸 줄 알고서 네 거 써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웹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우리가 내가 공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어떤 창작 전공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령 내가 추상화를 그릴 사람이라도 구상화를 그려야 될 줄 아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굉장히 새로운 음악을 할 줄 알더라도 재즈 이론을 배우고 클래식 이론을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이 그 트렌디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미리 정립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멘토링에 그래서 선정된 학생도 있고 지금 좀 학생들한테 지금 통보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 선정된 학생들도 있고 다시 도전해라. 이거는 학과에서 요거는 조금 좀 넘기기 어려우니까 좀 다시 써서 보내줄래요? 그러면 제가 업체에 넘길게요. 이런 작품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좀 괜찮은데 조금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좀 애매해서 좀 JC에서 좀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이 작품으로 그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고 물론 그 작품도 꽤 많이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작품을 대폭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작품 말고 좀 다른 작품으로 해봅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내 작품을 가지고 학과나 JC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뭐 당장 실읍시다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서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이 JC 이사님과 PD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멘토링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그래도 이거는 좀 주의해라 혹은 이거는 조금 그래도 멘토링에 넣는 신청하는 작품에 꼭 좀 이런 요소는 좀 넣어라.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멘토링에 선정되고 이제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테니까요. 그거를 한번 조금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저는 여성향에서 봤을 때는 자극적인 소재만 너무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잠깐 언급했던 단점에서 잠깐 되돌아가자면 이제 무난한 소재를 피하려다 보니까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극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자극적인 거로 시작하면은 계속 자극적인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말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제 첫 출발은 무난한 소재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매운맛을 살짝만 첨가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작품에 있어서 이제 신경 써야 조금 멘토링 원고도 그렇겠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일단은 제일 튼튼한 구성,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웹소설의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1화가 이제 약 4,500자에서 5,000자 이제 사이인데 그 흐름을 그 호흡을 이제 맞추실 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화가 궁금하게끔 이제 끊기 신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내용 구성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성이 좀 튼튼하더라도 이제
그 이제 글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 튼튼한 구성을 내용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독자가 몰라도 되는 것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호흡에 방해가 된다 이거죠. 웹소설 읽을 때. 네,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하시면은 예,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재미는 작가가 느끼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물론 계속 분석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감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독자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글을 빨리 많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웹소설에서 가장 큰 미덕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150화 정도로 완결을 하면 아 그래도 괜찮게 많이 썼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듣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50화로 썼으면 이거는 좀 실패한 작품이다라는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만큼 요새는 300~400화 이상 많이 쓰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길게 쓴다는 것은 오래 끈기 있게 빨리 쓴다는 얘기거든요. 300~400화를 뭐 3년, 4년 이렇게 쓰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300~400화를 1년 내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그리고 정확히 그리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딴짓을 하지 않고 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어떤 창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옛날 제가 저는 이제 소설 전공이잖아요. 소설 전공인데 제 소설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설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은 엉덩이로 쓰는 거다. 앉아 있어야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종이 소설을 쓰든 웹소설을 쓰든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앉아 있느냐. 그다음에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도를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웹 컨텐츠는 속도는 분명히 미덕입니다. 미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말입니다만 이것도 옛날 종이소설 작가님들도 굉장히 중시했던 미덕입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신문 연재를 하셨고요. 신문 연재는 매일 연재합니다. 주 7일 연재고 5,000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웹소설과 신문소설에 얼마나 사실 닮아 있는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논문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종이를 엉덩이로 쓰는 거다 이거고 사실 아까 저는 PD님이 하신 말씀이 막 제 어떤 작가로서의 뭐랄까 웹소설 작가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어려움들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소재를 좀 특이한 걸 쓰다 보면 말하자면 너무 큰 공을 제가 굴리고 있어서 제가 그 공에 같이 이렇게 휘말려 버리는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 소재가 또 특이하면 또 설명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저도 참 겪었던 거라서 참 새롭게 듣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사실 앞에 질문이랑 약간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질문이 약간 좀 지금 멘토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좀 질문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웹소설이 독자 대중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웹소설이 좀 사랑받는가. 여기에 대한 물론 이거는 저도 사실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들 독자들 논의도 합니다만 또 이것은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또 의견도 듣는 것은 분명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흡입력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인기 있는 웹소설 랭킹을 보면은 다 이렇게 키워드가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인기 받는 이유는 작가님의 문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이제 문화나 소재를 특별하게 살리는 것도 작가의 역량이고 그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문장이 잘 보면은 문장력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문장이 간결해서 읽기가 쉬우니까 더 몰입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쓰는 그러한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한 문장.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웹소설의 전신은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이책으로 소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종이책 소설에는 왜 캐릭터가 없고 왜 지금 웹소설 표지에는 캐릭터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왜 웹소설은
다 웹툰이나 드라마로 만드는가? 저는 거기에 공통점이 캐릭터에 있다고 봤어요. 좋은 캐릭터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야 이게 매력적인 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많은 신인 작가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게 공감이 쉽게 가지 않는 캐릭터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약간 반사회적인 느낌의 캐릭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기 있는 작품들의 주인공을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반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은 따뜻해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유형의 캐릭터가 독자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좋은 캐릭터는 어디를 배치해 놓든 그 캐릭터끼리 잘 놀아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속도, 그 간결함이죠. 간결한 문체, 그리고 캐릭터. 사실은 제가 항상 그 웹소설의 특징으로 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인공 중심적이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하고도 좀, 그쵸. 좀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슬슬 이제 그 좀 막바지 질문들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긴 해요. 그 현업 종사자로서 파악하는 2021년 이후의 웹소설 시장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웹 콘텐츠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다음에 또 창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트렌드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2, 3년 전에 웹소설은 이래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랬던 것들이 한 3년이라서 보면 에이 그거 좀 옛날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는 사실은 저는 국문과 출신입니다만은 옛날 90년대 그 현대 소설은 70년대의 현대 소설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 그게 2000년까지는 갔어요. 30년 한 세대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최소한 한 세대까지는 갔는데 지금은 이제 웹소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불과 길면 5년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시시각각 바뀌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저도 정말 그냥 내가 그냥 공부해놓던 거 연구했던 거 그냥 가르쳐야지라고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꼭 현업에 계신 분들 뵙게 되면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도 꼭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후의 전망, 트렌드 전망에 네.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접근성이 제일 편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웹소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웹소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IP 사업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하나의 그런 소스로 이제 그 시나리오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르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좀 잔인한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데뷔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워낙 급하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웹소설로 뭐 웹툰을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2차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써서 꼭 시장에 데뷔해서 뭐 성공한 작가가 돼야지가 아니고 이제 데뷔는 기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웹툰을 만들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지 이미 그 스토리를 구상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이런 2차 창작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원작의 어떤 프로모션도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신인 작가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제 지금 웹소설 창작 실습이라는 과목이 지금 막 이제 학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김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한 13강이나 14강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OSMU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포로 했나요? 아닙니다. 스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뿌듯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약간 저기는 뭐냐면 저는 약간 전망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김 이사님은 그 짧은 어간에 이제는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로 말씀을 하는 속도가 느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다. 지금 OSMU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웹소설 작가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이제는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네. 좋은 그러니까 계약을 잘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뭐 비율을 잘 쳐준다, 뭐 유통을 잘해준다, 편집을 꼼꼼하게 해준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 작품을 얼마나 다른 매체로 판매를 해줄 것인가 네네네. 이게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2차 저작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네. 약간은 저도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할 때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선배 작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2차 저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2차 저작은 뭐 업체마다 똑같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똑같지 않고요. 똑같지 네네. 않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는 뭐 작가분들도 그런 걸 아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형식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조금 그거 말고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실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외에 멘토링 참가자들이나 예비 참가자든 지금 참가자든 아니면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좀 꼭 이 말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 좀 자유롭게 못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력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힘쓰면은 초반에 힘이 빠져서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갓난아기도 갑자기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글쓰기라는 건 특히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 이제 문장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쓰지 마시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써보다가 거기에 이제 점차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렇게 조금 처음에는 그냥 조금 잠깐 살짝 화이팅하는 느낌으로만 이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현직 작가라서 그런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처음에 천천히 시작하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페이스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도 전 좀 열심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력이나 열정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또 과제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쓴다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웹소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전통적인 그런 등단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데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분야도 굉장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시더라도 그 열정과 끈기는 반드시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롱런하실 수 있고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말씀을 조합해 보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을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면 될 것이다. 약간 그 두 분의 말이 사실 언뜻 보면 서로 뭐 상반되는 게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굉장히 진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페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기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두 분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과와 JC,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와 JC 작가 컴퍼니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웹소설 멘토링에 대해 어떤 방법, 그다음에 참여하는 요령, 그다음에 어떤 웹소설 작가로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나눠봤고요. 요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을 삼아서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마지막 두 분이 해주신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 중에서는 조금 일단은 내가 좀 작품이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1차 마감 날짜에 맞춰가지고 좀 한번 급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시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작품이 안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그러다가도 또 대작이 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정말 작가를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무조건 어떤 그 1차적으로 주어진 마감에 억지로 맞춰보자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멘토링을 이제 받으면 정말 나도 슬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잘 준비된 걸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빨리 이 멘토링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조금 멘토링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도 내 공부구나, 내 어떤 그 작가가 되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마지막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고 끝낼까요? 네,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렸지만 앞으로 또 좋은 작품으로 서로 인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원고를 보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열심히 보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네, 정말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영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